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채찌님들, 저는 이재 기자이고요.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 시장에서 꼭 봐야 할 경제지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일단 1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8%를 상회하면서 이제 5%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30년물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6%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국채금리는 반대로 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기준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2월 고용지표가 분명히 금리 상승을 급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건 분명합니다. 우선 고용지표는 실업률이 하락을 했고 월간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 명 이상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보다 10만 명 더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좋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좋다라는 의미와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비농업 고용의 세부 구성 내용들입니다. 신규 고용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이 있고 경기에 둔감한 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경기에 둔감하다는 것은 정부나 교육 서비스 이런 산업들이 경기 조금 둔감한 편일 것이고 소매 판매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은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에서 고용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미국의 고용은 서서히 계속 둔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발표된 12월 고용자 수를 뜯어보니 실제로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서 12월 달에 고용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시장을 평가할 때는 그 헤드라인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구성 내용들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질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고용 데이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노동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면 우리가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지금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릴 요인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회의에서 명백히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해놓은 건데요. 이번 고용 데이터는 연준의 속도 조절에 더 힘을 실어주는 지표였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3월, 6월, 9월 총 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었는데 지난주 고용 지표는 3월에 인할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준 그런 지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한두 번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한 번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오히려 2016년도에는 인상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아직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전환되기에는 단순히 고용지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높아진다는 신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 중에서는 월간 시간당 임금 상승률 데이터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3.9%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3.9% 증가했는데 보통 저희가 임금 상승률이 3%대면 인플레이션 2% 정도와 상응하는 수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노동시장의 가격, 즉 임금의 상승률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 인플레이션에 조금씩은 부합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용은 굉장히 좋았지만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키우는 재료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느려지는 건 맞으나 인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또 반대로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번 주에 12월 미국 물가지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가 금리 상승 리스크를 또 한번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부담입니다. 최근에 천연가스하고 원유라든지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항목이 있는 다양한 에너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미 심리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최근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기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에서 프라이스라고 하는 하위 항목이 있는데 반등하는 흐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연간으로나 좀 긴 시기별로 전망을 할 때는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큰 비중을 주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잘 나타내는 것은 이런 에너지 가격이 아니라 근원 인플레이션이 트렌드를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용지표가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나 좋으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기미가 있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 월간 상승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월 달만 하더라도 월간 상승률이 0.2%가 채 안 됐었는데 그 수치가 0.3%까지 올라왔고 12월 CPI는 수요일날 발표되는 12월 CPI 월간 상승률은 지금 컨센서스가 0.4%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에너지 가격이 그동안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헤드라인, 즉 근원이 아니라 헤드라인에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한두 달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상승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추세는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자산 비중 조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 주십시오. 네, 금리가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지금은 2024년도 전고점을 넘어섰고 2023년도 전고점 5% 정도를 지금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상향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금리가 5%를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는 있겠으나 새로운 균형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이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급등의 동인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을 때 지금은 실질 금리가 크게 올랐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채를 끊어서 여러 번 사는 것보다 이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0.5%를 넘어섰는데 경제 펀더멘털이 시사하는 것보다 장기 금리가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성장률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있죠. 주가를 조금 보시면 주가는 성장률에도 영향을 받고 할인율, 즉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성장률은 좋은데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금리가 성장률이 좋은 것 이상으로 올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위험자산의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 금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올랐다라는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2023년도 3분기와 4분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간 프리미엄 주도로 금리가 급등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위험 자산의 조정을 일으키면서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1월과 2월 초까지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여러 가지 정책 리스크가 발표되면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으나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10년물 금리가 5%가 아니라 4.5%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험자산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